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 주간 리뷰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이 장병들의 실질적인 전투체력 향상을 위해 전투체력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투체력 지도사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전투체력 지도사는 육군이 전투체력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자격 제도입니다. 자격을 획득한 전문 장병을 양성해서 각 부대의 전투체력 훈련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전투체력 지도사 자격은 체력 시험뿐만 아니라 이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운동 생리학부터 트레이닝 방법론, 전투체력 지도법 등 과목은 5가지. 전투체력의 개념과 원리, 과학적인 체력 단련법 등을 수행 기관인 육군사관학교 육군체력연구센터에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육군은 매년 300명 양성을 목표로 총 1,800여 명의 대대급 지도사를 양성하고 향후에는 사관생도와 장교 후보생까지 대상을 넓혀간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안보 전문 미디어 기관인 국방홍보원과 강원도 민영지상파 방송사인 지원방송이 다양한 교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국방홍보 업무의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왔고 이번 협약은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제작 영상 교환과 제공 또는 구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국방홍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전략적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5포병예단이 K9A1과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4문의 자주포가 동시에 포탄을 쏘아 올리며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정확도와 탐지율까지 함께 분석해 훈련 효과를 높였습니다. 훈련은 적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가정하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실시간 연계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108발의 포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사격한 5포병예단 장병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며 임무수행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화력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병대는 지난 23일 대전 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1주년 전투 영웅 추모식과 전승 기념식을 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연평도 포격전 11주년을 맞아 전투 영웅인 고 서정호 하사와 고 문광 일병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승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투영웅 추모 행사와 전승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 사격에 승리한 전투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해병대원들의 전투 성과를 부각하고 싸워 이겼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병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연평도 포격전 상기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정신전력 교육, 연평도 포격전 상기 동영상 시청 등을 실시하며 전사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간 리뷰였습니다. We don't have to say goodbye, just a smile, yo, and good night. Let us share a drink and dance, sing a song we don't understand. A lullaby for those awake, a humble bow for those who ain't, and a thank you, hope to see you soon again. 이번 주 주제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입니다. 다가오는 12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윤현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일단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달 7일과 8일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 출범한 평화유지 활동 분야 유일의 장관급 국제협의체로 이번이 4번째 회의입니다. 국제평화안보 분야 최대 회의 중 하나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그 위상을 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를 맡는 동안 이번에 아시아에서는 서울이 최초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유엔 평화유지 활동 그 자체의 중요성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유엔 평화유지 활동, 일명 PKO는 적대 행위가 종식돼서 평화 회복 과정에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유엔 주도의 활동입니다. 정전 감시와 무장 해제, 분쟁 재발 방지, 치안 유지, 전후 복구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현재 각국에서 모인 약 9만여 명의 평화유지 요원들이 모두 12개의 임무단에서 개인과 부대 단위로 주어진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유엔이 나서서 직접 감독하고 의제를 제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게 시작되게 된 거죠? 네, 지난 2015년 9월 미국 뉴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한 평화 유지 정상회의가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운영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각국의 의견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국제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평화 유지 활동 역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국제 분쟁 지역 증가로 평화 유지군의 그런 수와 그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각국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바마 미 전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좀 그 전까지는 세계 평화 유지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관회의 출범 전에는 좀 세계 각국의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평화유지군의 수나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공감을 했다는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국 통계를 보면요. 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2013년, 2014년도에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예산은 8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의 군비 지출 규모와 비교하면 1%도 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네. 또 그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은 평화 유지 활동 분담금 액수는 낮은 대신에 공여하는 병력 규모는 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 상임이사국 등 선진국이 소요 비용을 지급을 하고 개도국은 병력을 보내서 인력 지원 보존 비용을 벌어들였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돈 내는 쪽은 항상 일정하고 또 개도국들은 그 유엔에 모인 그 돈을 이제 좀 받아가고 이러는 좀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돼 있던 건데 그러면 회의는 2015년부터 바로 1회가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일단 2015년에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평화유지 활동 분담금과 병력 파견을 늘리고 훈련과 기술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그 의미를 뒀습니다. 네. 1회 회의가 열린 건 다음 해인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영국 런던에서 제1차 유엔 평화유지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요. 당시 회의에는 70개국 국방부 장관과 4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 평화 안보, 성착취와 폭력 문제 대응, 평화유지 활동 강화를 주제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의 때는 어디서 진행이 됐고 또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됐었죠? 네, 제2차 회의는 2017년 11월 14일과 1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세계 80개국과 5개 국제기구에서 모인 대표자 관계자들은 평화유지 활동 훈련 역량 강화와 위험에 처한 요원 보호, 조기 경보와 신속 전개 방안 등을 모색을 했는데요. 2차 회의에서는 전투원 보호를 위한 밴쿠버 원칙과 여성의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LC 이니셔티브 등 관련 규범과 구상을 도출한 점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2019년 3월 2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펼쳐졌는데요. 모두 124개국과 8개 국제기구가 참석을 해서 훈련, 비훈련 역량 공약과 임무 수행, 민간인 보호에 의제를 놓고 발전 방향을 토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년 만에 네 번째 회의가 이제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데 특별히 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제 평화에 이바지하는 한국의 역할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그 서은지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기획단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에서는 우리나라는 총 5개 임무단에서 543명의 병력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세계 10위의 UNPKO 재정 기여국입니다. 특히 레바논 동명 부대나 남수단 한빛 부대 모두 현지에서 주민 친화적이고 인도 지원 작전을 통해서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리고 신이 내린 축복이다라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불려지고 있고 높은 신뢰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 번째 회의를 맞는 만큼 규모도 좀 많이 커졌을 것 같고요. 좀 이번 회의를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 이런 것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올해 4차 회의는 우리 정부 주최로 다음 달 7일과 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대회에는 155개국 외교 국방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학계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서 각국의 적극적인 평화 유지 활동 동참을 독려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신규 공약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강국으로서 우리의 장점을 부각해서 세계 중심 국가로서 국제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 10대 재정 공여국이자 30대 병력 지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참 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0대 재정 공여국, 30대 병력 지원국 이런 부분만 봐도 그래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 의료기술 강국을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 점을 특별히 우리나라가 부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 회의의 주된 주제가 기술과 의료 역량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추구하는 일련의 평화 유지 활동 강화 전략과 목표를 연계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주제는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의료 역량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의 평화 유지 활동 개선을 위한 보건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좀 설정이 됐습니까? 네, 먼저 그 본 회의에서는요. 유엔 평화 유지 구상에 기반을 둔 4개 의제가 논의가 되고요. 평화의 지속화 그리고 훈련 역량 강화와 파트너십, 임무 수행 능력, 민간인 보호와 안전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그 여성 평화 안보는 모든 의제에 걸쳐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제들을 세팅하는 과정도 간단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각국 입장 정립의 촉진을 위해서 본 회의에서 논의될 4개 의제에 관한 준비 회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에는 영국과 캐나다, 방글라데시가 공동 주최해서 평화의 지속화 주제를 사전에 논의했고 올해 7월에는 미국, 르완다가 임무 수행 능력에 관한 준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9월에는 에티오피아와 일본, 인도네시아가 훈련 역량 강화 및 파트너십을, 지난달에는 파키스탄과 네덜란드가 중심이 돼서 민간인 보호와 안전 분야 의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좀 주도하는 국가들별로 좀 할당을 받아서 뭔가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다라는 좀 인상을 받을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의제들에서는 2018년에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히 강조한 사안들을 염두에 뒀기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같은 이번 그 회의의 주 테마와 의제가 지난 2018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며 밝힌 평화 유지 구상의 흐름을 이어가는 면이 있는데요. 당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국가 내 분쟁과 테러, 폭력, 극단주의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평화 유지 활동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아까 두 번째 회의 때 보니까 뭐 밴쿠버 원칙 이런 것들도 좀 발표되고 했는데 이번 장관 회의가 끝나면 협의된 내용들이 또 이제 좀 하나로 모여질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발표가 되는 거죠? 네, 회의에서는 회의 개요와 논의의 내용 등 회의 결과의 전반을 요약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그 유엔 사무국과 공동으로 평화 유지 활동에서의 기술과 의료 역량 중요성과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계획인 서울 이니셔티브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이니셔티브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관심을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자,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의 성과가 한국과 유엔이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뭡니까? 네, 올해가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에 중요한 국제평화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준비기획단 측에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이런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 국가로서 이미 활약 중인 개발 및 인권 분야에 더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우리 기여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함으로써 한국과 유엔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다짐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별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준비기획단이 이 장관회의의 주제가를 인기 가수들과 함께 직접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사 안테나와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획단이 함께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제가 뮤직비디오가 지난 26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성공적인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를 위한 바람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수 샘 킴과 적재가 작사 그리고 작곡, 편곡을 맡아서 진정성을 더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가수들이 마당에 둘러앉아 평화의 메시지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는 기획이니만큼 한 번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배석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그 육군이 전투 체력 전문가를 육성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육군이 전투 체력 전문가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현장을 이번 주에 취재하고 왔는데요. 육하 원칙으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군이 대대급 전투 체력 단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수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육군 사관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했고 수행 기간인 육군 사관학교에서 발부하는 전투 체력 지도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육군이 이런 자격화 과정을 추진하는 건 장병들의 전투 체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전투 체력 지도사 자격증을 육군 차원에서 이제 주는 거군요. 육군이 이런 전투 체력 지도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게 올해가 첫 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투 체력 단련 강화를 위한 육군 차원의 정책 연구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교관을 대상으로 전투 체력 지도사 과정을 시범 운영을 거쳤고 육군 사관학교의 전투 체력 연구센터를 수행 기관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과정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1기가 이제 이번에 이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이 과정은 간부급이 대상입니다. 네. 병가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계급은 육군 중사에서 대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격이다 보니까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만 40세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고 이외에도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지원자들은 가장 최근에 소속된 부대에서 진행한 육군 체력 검정에서 모든 종목 특급 기록을 달성해야 하고 그 부대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부터 추천서까지 받아야만 이 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투체력 지도사 자격 1기 과정에는 약 100여 명의 장병들이 지원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까다로운데 100여 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열기가 좀 뜨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 기간이 한 2주 정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기간은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론과 실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이론 교육 과목은 전투 체력 단련 교범, 운동 생리학, 트레이닝 방법론, 운동 재활, 그리고 체력 단련 지도법 등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실기 종목은 전투 체력 프로그램, 인터벌 트레이닝, 민첩성 프로그램,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렇게 큰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탄압 구보부터 탄통 들고 달리기, 240m 왕복 달리기, 레그턱 등 종목만 30가지가 넘었습니다. 네. 이론과 실기까지 포함해서 평가는 2번을 보는데 모두 통과해야만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반적인 체력 강화 훈련과 전투 체력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일과 후 진행하는 전투 체력이라고 하면 보통 띵걸음하고 팔굽혀펴기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 이게 대표적이었는데 네. 이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탄통 들고 달리기, 산악 행군, 민첩성 달리기 같은 보다 실질적인 종목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종목에 240m 왕복 달리기가 있는데 이걸 5세트로 나눠서 24m 왕복 달리기를 하거든요. 네. 24m의 기준은 육군 소부대 전투 기술에서 약진 거리를 산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또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운반이라던가 장애물 극복을 위한 레그턱 등 단순 체력 증진을 넘어서 군인에게 필요한 전투 체력 프로그램으로 종목들이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대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전투 체력을 하는 부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통일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육군 차원에서 자격화 과정을 만들고 전문 전담 교관을 키워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체력연구센터장 인터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체력 검정을 위한 체력 단련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말로 실전을 위한 또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한 신체적인 준비를 평소부터 한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든 전투 체력 단련이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처음 초안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군에 맞는 버전으로 충분히 발전시킨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자격을 획득하면 부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사령부 지침에는 전투체력 지도사는 대대급 이하 부대에 전투체력 단련 전문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장병들이 해당 부대로 복귀하게 되면 전투체력 지도병과 함께 자격 과정에서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부대원들의 체력 관리와 체력 단련 시설 관리 등을 병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마지막 내자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뽑은 오늘의 내자는 숫자 1,800입니다. 이번 전투체력 전문가 자격화 과정엔 100여 명의 장병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육군은 내년부터는 150명 규모로 연 2회씩 진행해서 매년 300명의 전투체력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1기는 100여 명을 모집해서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내년에는 150여 명 규모로 연 2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년 300명씩 앞으로 1,800여 명의 전투체력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게 육군의 구상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문 교관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면 장병들의 전투체력 시간도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기자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유엔 국제평화유지 활동 분야의 최대 규모, 최고위급 행사를 우리나라가 주최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라는 국제적 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벅찬 일입니다. 평화 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와 역할을 견인하면서 본격도 한층 상승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